자, 이게 최보식이라는 퇴직 조선일보 기자죠. 퇴직한. 네, 조선일보의 아주 유명한 기자였죠. 인터뷰 이제 전문 기자로 알려져 있던 분인데 문화부에서도 굉장히 필명을 날렸던. 네. 이 최보식 기자가 이제 독립해서 이제 유튜브 언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한정석이라고 저 아주 보수 논객입니다. 대표적으로. 저 한정석 칼럼니스트가 쓴 글입니다. 그렇죠. 한동훈은 왜 알리바이를 밝히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탐사 기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네네. 뉴탐사 강진구의 입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첼리스트가 말을 여러 번 바꿨고 한동훈을 무서워한다는 주장을 저희가 여러 증거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네. 본인이 볼 때는 한동훈보다는 뉴탐사의 입장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왜 한동훈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입증하려 들지 않을까? 대표적인 보수 논객조차도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는 한동훈 씨가 그날의 행적을 밝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게 우선시돼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뉴탐사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 어쨌든 보수 그 논객조차도 저렇게 뭐 보수하고 진보를 넘어서 그 어떤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칙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민주 진보 진영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거꾸로 지금 한동훈 편에서 지금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편에서 첼리스트를 앞세워서 계속 이제 첼리스트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저 사람들이 계속 그동안에 주장한다. 해오다가 이번에 이제 검찰이 저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공소장을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공소장이 곧 진실이라고 하는 전제 아래 검찰의 공소장이 마치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보증하는 수표인 것처럼 공소장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뉴탐사 보도가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유독 저렇게 제보자를 이제 비방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현직 검사까지도 나서서 이 공소장 공개한 내용들을 같이 그 댓글을 달면서 같이 조롱하고 있어요. 제보자를. 네, 이제 공소장에 보면은 제보자하고 이제 저하고 그 나누는 이제 그 통화 중에 첼리스트를 좀 압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아니면 죽든지 이제 저런 표현 대화 통화 내용들이 있는데 저게 통화 맥락들을 들어보면 저게 어떤 차원에서 얘기가 됐는지 충분히 다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분들은 저 아니면 죽든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마치 우리가 첼리스트를 살해를 네. 모의한 것처럼 그리고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데 이 현직 검사인 진혜원 씨가 저렇게 더 형법을 들고 나와서 네. 저렇게 법률 조언을 해주니까 네. 이 사람들이 더 신이 나가지고 네. 계속 이 글을 올리면서 제보자를 조롱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면 죽든지라고 하는 맥락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슨 현직 검사는 그것을 무슨 자살 방조나 자살을 유도하는 뭐 이런 얘기로 쓰고 있죠. 저런 정도의 그 박약한 문해력을 가지고 사실 검사직을 수행한다고 얘기한다면 저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심각해요. 네. 공소장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자기가 알리바이를 만든다고 공소장에 있는 그 범죄 일람표 게시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저거는 이제 김용민 씨가 그 공소장에 나타난 여러 개인적인 주고받은 문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범죄 일람표라고 작성을 해서 딱 뒤에 이제 별첨으로 붙여놨는데 그거를 게시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게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혜원 검사가 그거는 좀 위험해 보인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김용민 목사가 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가 이미 요거는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소장 유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이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네. 네. 언론들이 왜 공소장을 공개 안 하는지를 전혀 납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최근 2, 3일 사이에 이제 이분들이 진혜원 검사까지 특히 가세하면서 이 제보자를 이제 악마화시키고 있는 건 강진구하고 모의를 하면서 심지어 첼리스트를 허위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뭐 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처럼까지 압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몰고 가고 있는 건데 이 검찰의 공소장이 보면 상당히 주요한 맥락들이 대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 아니면 죽던지라고 해서 죽던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뜻인지가 녹취록 전문을 보게 되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알 수 있는데 저렇게 고의적으로 쓰고 사실은 진혜원 검사가 저렇게 쓴 형법 뭐 무슨 위력에 의한 자살을 할 것 같으면 그걸 범죄 혐의에 적었겠죠. 왜 그걸 적지 않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인 제보자가 저한테 제보했던 동기를 저분들은 치정에 의한 복수국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지 그걸 반박할 수 있는 통화 녹취 파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 권지현 기자가 결과적으로 첼리스트로부터 그 청담동 술자리의 진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무서워서 자기가 진실을 다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날 이 권지현 기자가 이 취재에 성공하고 난 뒤에 저하고 제보자가 뛸 듯이 기뻐해서 서로 이제 막 그 전화를 이제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과연 제보자가 치정에 의한 복수국 때문에 저한테 제보를 했다면 그런 저급한 동기라고 얘기한다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첼리스트를 마지막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는 그런 과정들이
이 녹취에 그대로 드러날 겁니다. 네. 이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이런 심성을 가진 제보자를 마치 시정에 의한 복수극으로, 그리고 첼리스트가 만약 자기가 원하는 그런 허위 사실을 얘기하지 않으면 마치 이 자살로 몰고 가려고 강진구하고 그런 굉장히 치졸하면서도 위험한 복무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 녹취 파일을 들으면서 이 제보자 전 남자친구가 어떤 동기에서 저희한테 그 제보를 하게 됐는지를 한번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것도 그러지만 근데 오늘 중요하게 권지현 기자님이 대통령 술자는 사실이라고 녹취 땄다며요. 그렇대. 대박입니다. 대박이야. 네, 이거를 퍼뜨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보안은 유지하시고 조금 네, 그럼요. 하여튼 6시간 정도 얘기를 했다니까 많이 들었겠지. 하여튼 녹취를 땄으니까 대박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요. 정말 힘들게 천신만고 끝에 그 첼리스트로부터 이제 진실을 전해 들었고 그걸 녹취를 따는데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다음에 참 이 제보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네. 기자님 그거 자백한 거 방송 내보내실 거예요? 아니 그거 해놓고 그럼 안 내보내겠어? 진짜 위험해지는데. 아니 그 어쨌든 생각해 봅시다. 그 증거는 확보했으니까.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솔직히 언론에서 내보내는 게 맞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해 봐서 우리가 그걸 안 까고 사실은 뭐 그걸 지금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방법은 방법이거든. 안 다치게 오히려 민주당의 보호나 우리 쪽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물론 그렇긴 하지. 그녀의 입에서.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면 언론은 어떻게든 이거 진실을 밝히는 게 맞는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증거는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이걸 이게 거기서 먹힌 건 아니에요? 아니 이제 모르지 이제 또 왜 증언을 바꿨는지 그럼 이제 진술이 또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검토를 합시다. 알겠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녹취 딴 거를 그냥 내보내면 첼리스트는 그 당시에 권지현 기자가 기자하는 걸 모르고 사실 얘기한 거잖아요. 네. 야 이거 이대로 나가게 되면 첼리스트가 위험해지겠는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사실 지금 저렇게 첼리스트가 이제 계속 그 제보자를 악마화하는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저런 말을 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 전에 상당히 그 첼리스트하고 이 제보자 간에 정말 아주 감정적인 가시돋친 그런 게 있었죠. 언사들이 많이 오고 가죠. 그리고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터지고 난 뒤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더군다나 첼리스트가 자기 어머니한테 막 인사를 드리려고 하고 굉장히 둘이서 정말 너무나 다정했던 네. 화양연화와 같은 그런 시절에 다른 남자하고 불륜을 했다는 사실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런 배신감 때문에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힘들어했고 그걸 이제 첼리스트가 전화가 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그런 과정에서 거친 언사들이 오고 갑니다. 그거는 저는 인간이면 다 그런 남녀 간의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배신감 때문에 그런 거친 언사들이 저는 오고 갈 수는 있거든요.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첼리스트로부터 이제 그날의 진실을 전해 듣고 난 뒤에는 그런 예전의 미움이나 원망의 감정보다는 뭔가 그런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든 거예요. 이러면 진짜 첼리스트 다칠 수도 있겠다. 시정에 따른 복수심에서 저희한테 제보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외려 이게 녹취가 공개가 돼가지고 첼리스트가 다시 더 공경에 처하고 막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외려 줄여야죠. 그게 목적이었다면. 그러니까요. 그걸 걱정해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를 저희가 오늘 이 녹취를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데 결국 재판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까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이 사실이 녹취가 된 거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빨리 이거를 뭐 되게 중요한 녹취잖아요. 네. 이거를 막 분산시키고요. 기자님이 털릴 수 있어요. 건이 분명히 왔다 갔다 하는 녹취예요. 그러니까 털릴 수 그렇지. 있으니까 빨리빨리 분산시키고 네. 그리고 일단은 저랑 권 기자님하고 권 기자님한테 전화가 한번 올 거예요. 네. 왜냐면 따지려고 혹시 녹취했냐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어떻게 저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나라를 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권 기자님한테 전화가 오면 저한테 전화 하나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가장 좋은 그림은 어차피 까는 게 제일 나아요. 그렇죠. 그거는 알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권지현 기자가 더 추가로 설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개하는 것보다는 네네네네. 스스로 이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네, 이제 설득을 할 거예요. 도울게요. 이 중요하네요. 첼리스트가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군요. 네. 그러니까 첼리스트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던 진실을 밖으로 꺼낼 용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지현 기자가 기자인 줄 모르고 그냥 이삿짐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러 왔던 이런 남자친구의 지인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편하게 같이 뭐 음식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했던 건데 지금은 최대한 이제 첼리스트한테 권지현 기자가 스스로 기자 신분임을 밝히고 잘 설득해서 이 첼리스트가 스스로 그날의 진실을 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복돋아 주자.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저도 도울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뭐 자살 방조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살인 방조 이런 얘기까지도 꺼내고 네, 그러는데 저도 이 녹취 처음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완전 이건 좀 미담에 가까운 네. 내용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녹취가요. 공소장에 얘기하는 그 죽든지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 제보자가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녹취 파일을 잘 이렇게 분산을 그렇죠. 제가 여보세요? 보기엔 이게 지금 분명 윤석열 귀에 들어갔어요. 이게 대통령 귀에 들어갔다고요, 바로. 그러니까 어쨌든 네, 바로 들어갔어요. 이거 한동훈까지 엮여 있으면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다 분산시켜놓고 모여들 다 몸조심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는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아니면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도 전화 오면 정말 저도 따뜻하게 대해줄 거고 지금 제가 트윗으로 여러분 모두 다 세상 밖으로 나오라고 노래 하나 올렸어요. 그래. 그래서 저도 은연중에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그녀가 나오지 않으면 죽습니다, 진짜. 진짜 죽습니다. 구속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처음에 제보드린 녹취보다 훨씬 파급력이 센 거예요. 본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케이. 네, 여기 이제 죽습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죽습니다라는 내용을 구속되어라는 말하고 같이 씁니다. 네, 여기서 진짜 그 목숨이 생명이 끊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는 구속된다라는 의미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첼리스트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렇죠. 저렇게 죽다라는 의미가 저렇게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 중에서 1번 생명의 종료 저거 하나 가지고 지금 조리돌림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이제 공소장에는 나와 있지 않은 아니면 죽거나 이런 표현에서 이게 죽거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의 의미를 알 수 있는 이제 맥락상 검찰에서는 생략했던 이제 표현들이 있어요. 네. 뭐 저는 이제 바로 기자님이 전화하지 않았냐, 내가 완전히 죽여버렸거든 걔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완전히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첼리스트하고 뭔가 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그 남성을 자기가 여기서 기선을 이제 제압을 완전히 길을 꺾어놨다. 길을 꺾어놨다는 이제 거죠.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네. 생명을 종료시켰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첼리스트도 절대 안 죽고 외국에 나간다 내가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절대 안 죽고 외국에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 첼은 기본적인 그 이 성격 그 캐릭터가 절대 이런 걸로 기죽고 그럴 스타일이 아니다. 예, 그런 의미로 사실은 사용되는 건데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맥락을 지금 다 뺀 채 저희들이 뭐 첼리스트가 이제 죽어도 상관이 없다. 말 그대로 뭐 자살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든지 스스로 첼리스트를 이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닥쳐도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갔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한국인이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맥락이라서 저희가 이걸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공소장에서 어떻게 그 말만 빼내가지고 이렇게 조리돌림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죽음이를 의미한다면 검찰이 당연히 진해원 검사가 얘기했던 그 형법에 있는 그 무시무시한 조항을 썼겠죠, 당연히. 안 썼을 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네. 그 이 정치 검찰의 그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하는 진해원 검사가 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는 그대로 한동훈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한동훈의 대변인입니다. 아, 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좀 인상 깊었거든요. 이 제보자가 그 자기 속 마음을 솔직하게 이제 털어놓는 부분입니다. 네네. 기자님 어디세요? 지금 오늘 촛불 집회 오늘 지금 하세요?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나 왜 가는 이렇게 중이에요. 나 되게 뿌듯하고 할 일 다 한 것 같아. 우리가 역전골은 넣었는데 아직까지 휘슬은 안 불었어. 휘슬이 불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줄리처럼 갈 거 왜냐면 결정적 근거가 없어요. 아니 그래도 일단 근데 강 기자님 결정적인- 진술 원하던 게 이거 아니었어요? 목격자의 진술? 그렇죠. 이게 쟤네들이 목격자 진술 하나로 가짜 뉴스로 덮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목격자 진술을 내면 저거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제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강진구 기자님은 최선을 다했고 여기에 있는 소독의 결과를 예를 들어 우리가 통해서 얘를 만나려고 갖고 이런 이게 다 이 진술을 얻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막말로. 그런 거죠. 그렇다는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목격자 진술 뒤집어 놨으니까 이제 네. 한동훈 윤석열 니들이 깔아 이제. 더 그렇죠, 이상 그렇게 나가고. 첼리스트 뒤에 숨지 말고.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엔 빼박이에요. 그리고 가 되게 위험한데 이 방송이 까지기 전까지는 그냥 오늘도 세상 밖으로 그냥 음악만 올렸고요. 그리고 뭐 내일부터 무슨 탐사 아니 공격하는 또 조중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그냥 상관없어요, 기자님, 솔직히. 네, 저 그냥 수도권 보면 돼도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뭔가를 나는 또 지금 너무 지금 가슴이 벅차올라요, 지금. 기자님 기분이 나는 솔직히 난 너무 고생했잖아요. 물론 가 자기 발로 나와서 하는 게 베스트예요.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저 이거 나중에 꼭 제가 어차피 제가 이제 잠수 할 거지만 기자님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기억할 거예요. 기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화가 걸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한번 다 털렸는데 뭐. 와, 미치겠다 내가. 근데 나는 진짜 뿌듯해. 물론 난 보호해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한테 이제 여기 저는 끝까지 보호해줄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가 나 나쁘게 했던 걸 떠나서 어떻게든 그 친구가 이것 때문에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 어떻게든 근데 그 사람은 공적 영어로 이미 들어온 거예요. 그거는 나도 물론 내가 힘들었지만 이번 사건은 수요일까지는 전 최선을 다할 거예요. 다 버리고 내가 개가 되더라도 마지막 불꽃 살려서 또 살리려고 해요. 저도 노력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참 헤어진 여자친구를 뭐 섭섭한 마음이 좀 많이 있더라도 네, 섭섭함 당장에 전화 통화해서 막 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를 기대했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치면 또 갑자기 또 화가 머리끝에
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격한 얘기들이 많이 나갔지만 결국 제보자가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첼리스트를 보호하고. 어떤 식으로 설득해서 같이 진실의 문으로 나오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진실의 문에 나오게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으면 보호해 주려고 했던 나를 조중동에서 그냥 스토킹범으로 몰아도 상관없다. 난 감수할 용의가 있다. 네. 내가 원하는 건 결국 첼리스트를 통해서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거였고 그래도 사실 저걸로 사실 모든 청담동 술자리는 이제는 제자리가 다 잡혔겠거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다음부터. 이 정치검사들은 뭐 폭이란 걸 모르고 결국 저걸 뒤집어서 저한테 구속영장까지 쳤죠. 계속 뭐 동물농장 그리고 여기에 부하와 내동한 일부 그 현직 검사까지 마치 그 없는 사실을 그 허위로 얘기를 하라고 저희가 강요를 하고 그 말을 잘 듣지 않으면 뭐 형이 필요하면 뭐 자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극한 상황까지 몰고 가는 걸 공모를 했다라고 저희를 이렇게 악마화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검찰의 공소장은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런 녹취 하나만 들어도 그냥 다 탄핵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녹취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